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른바 광주 복합 쇼핑몰 3종 세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첫 삽을 뜨는 곳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력, 또 교통 대란 대책 수립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새해가 되자 광주 복합 쇼핑몰 3종 세트의 윤곽이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옛 방직 공장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의 추진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재 공업용지인 땅의 용도를 상업, 주거용지로 바꾸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예고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하반기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에는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계획 중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오는 4월 광주 현지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은 오는 2027년,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복합 문화공간과 숙박시설을 갖춘 1단계 시설이 문을 엽니다. 신세계 프로퍼티 측은 지역에 내놓기로 약속한 협약 이행 보증금 가운데 1차 납부분인 116억 원의 보증보험 증권을 최근 광주 도시공사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유스케어 문화관을 통째로 사들여 새로운 백화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는 다음 달 중으로 광주시에 새 사업안을 제출합니다. 기존 터미널 기능에 복합 문화공간을 결합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기준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들 대기업 쇼핑몰이 제시할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에 있습니다. 세기가 돌아섰을 때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상권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강기정 광주시장도 최근 4개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가장 적정한 복합 쇼핑몰 개수가 1개라고 나온 결과를 의식한 듯 상생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3종 세트의 기본 밑그림이 그려진 입장에서 이제 올해의 과제로는 소상공인들과의 협력, 상생 문제, 그리고 역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 대책, 이 두 가지가 복합 쇼핑몰 3종 세트의 어떤 후속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그동안은 유통기업 유치와 추진에 집중하느라 신경을 덜 썼던 만큼 올해는 지역상권 상생 협력과 교통대책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 3종 세트.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대표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국립 광주 AI 영재고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3년 후인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핵심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사업. AI 영재고 설립의 근거가 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찬성 240, 반대 2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과기원 지스트의 부설기관으로 세워지게 되는 AI 영재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자 국립고등학교로 전체 수업의 20%를 인공지능 관련 교과로 편성하게 됩니다. 학교 정원은 150명으로 매년 50명의 신입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예정인데 오는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분야 우수 인재 양성, 그리고 광주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가운데 10위권의 연산 능력을 갖춘 광주 국가데이터센터는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센터의 완공과 더불어 AI 영재 고등학교까지 갖게 된 광주시가 시설과 인재라는 인공지능의 양날개를 달고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막힌 데 대해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폐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이제라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앞서 전국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실공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대한 지 6년가량 된 아파트에 마룻바닥이 벗겨지고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영은 부실공사임을 인정하면서 최근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취재 한 걸음 더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입니다. 거실과 주방 바닥을 보니 사방이 하얗게 벗겨져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살짝 들려있는 바닥 자재를 잡아당기니 쉽게 뜯깁니다. 돌연 화장실 벽면 타일이 깨져 입주자가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세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일이 터진 거예요. 빵 터진 게 놀래갖고. 여러 차례 재시공을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세 차례 보수공사에도 이렇게 다시 타일이 깨지면서 아예 테이프를 붙이고 공사를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터진 건 지난 2018년 입주가 시작된 해부터입니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산같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얘가 자꾸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때는 입주가 안 된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1,500여 세대가 사는데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재시공 건수만 마룻바닥 약 630건, 화장실 타일 약 460건입니다. 두세 집 걸러 한 곳꼴로 하자 보수 신청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부영은 취재진의 질문에 부실공사를 인정했습니다. 공사를 의뢰했는데 그 하청 업체가 부실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접수하면 즉시 그 하자 보수를 처리해주고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하자 보수 공사 기간엔 입주민들이 집 밖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삶의 질 역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형사인 거 2008년도부터 활동했을 때부터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잇따르는 하자에 감리를 비롯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나주시는 안전이나 구조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지자체들은 환급금 지급을 위해 연말에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이 없다며 환급금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뒤늦게 관련 예산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로 승강장이 붐빕니다. 고물가 속에 매일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교통비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택시도 기본 요금이 4,800원이라서 택시 타는 것도 좀 무섭고.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뜰교통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비와 지방비 5대5 부담입니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알뜰교통카드 이용객은 전국적으로 11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이면 각 지자체들은 기존에 세웠던 환급금 예산을 다 소진해 지방비를 추가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가 11월 말 지방비 미확보로 알뜰교통카드 환급금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초중고생은 100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상황인데 알뜰교통카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좀. 문제는 지난 9월 추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고도 목포시는 그냥 넘겼고 결국 추경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메일이나 그쪽으로 사당에 준비를 해라.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메모하고 통일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지난해 말 추경 관련 예산을 세웠던 다른 시군과 대조적입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여기 최종대 문안이 맞냐. 일단은 요거로 저희도 정기 추경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목포시는 뒤늦게 다른 예산을 가져와 환급금 지급 불가가 아닌 지급 지연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동일 사업 내 동일 편성목 그룹 내의 예산은 서로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쓴 거죠. 목포시가 연말 알뜰교통카드 환급금으로 세운 예산은 11월과 12월분 660여만 원. 관련 예산이 소액이기에 안일한 행정을 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새롭게 건립이 추진 중인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를 둘러싸고 광주 지역 미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국제 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발표됐지만 미술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시관 설계를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국내 건축사무소 3곳이 공동으로 응모한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가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휴식과 만남,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당선작 발표 이후 한 달 남짓, 광주 미술계 원로와 중견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시의 이번 당선작 발표를 일방적으로 이뤄진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모 접수 기간이 20여일밖에 되지 않았고 기술 검토를 비롯한 심사도 열흘 만에 모두 끝났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국제 공모를 하지만은 세계적인 어떤 국제적인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미술인들은 또 이번 당선작에 대해 세계 미술계의 관심을 끌 수 없을 뿐 아니라 참신성과 실험성도 크게 부족하다며 결정 무효화에 따른 보상을 하고 건축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명 공모를 통해 세계적 건축가에 의한 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광주도 이제는 좀 더 튀인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크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왜 최고 작가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광주 비엔날레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미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전시관 건립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새 전시관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현 비엔날레 주차장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돼 지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는 47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10명 줄었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2년과 비교하면 220명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으로 속도 위반 단속 건수가 54만 건에서 49만 건으로 줄어드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과 시민들의 교통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